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6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조갑제 TV 구독자 수가 어젯밤에 25만을 돌파했습니다. 시작한 지 2년 남짓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정적으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특히 배미숙 씨라는 분이 계속 구독자를 늘리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무역 제재가 일어나면 한국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그리고 외교의 장은 열려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즉각 일본 측이 오늘 오전에 반응을 내어놓았는데 간단하게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는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운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징용 문제에 따른 대항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맞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보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1965년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 구성에 응하라고 한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 언론은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규건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한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4대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가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아니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수정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조기에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 측의 잘못된 성명으로 양국의 신뢰가 손상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뢰가 손상됐다는 것은 지난 12일 과장급끼리 만나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한국 측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규제 철회를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대법원은 이 증용공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제 원고 측에서 돈을 받기 위한 집행을 강제 집행,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기 위한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다. 절차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는 18일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심 중재위 구성을 하자는 시한, 일본이 정한 시한입니다. 시한이 되는 날인데 이날까지 한국이 그것을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반응이 없을 때 일본이 가져올 조치가 뭐냐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미 예고된 게 있습니다. 예고된 게 뭐냐 하면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적용해 주었던 백색 국가 혜택,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아베 수상부터 쭉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정부가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행 중인 반도체 등에 쓰이는 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말하자면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제 보복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이제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제공하던 백색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기초 소재, 전자, 통신 분야 등에 걸친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요 100여 개 품목은 주로 대량 살상 무기나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입니다. 품목에 대해서 한국 측이 수입할 때마다 일일이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느냐를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일체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통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1,100여 개 품목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는 건데, 첨단 소재, 장비 등이 상당수 포함될 수가 있다. 한국 기업 중에 특히 일본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부품 또는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은 이런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일본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수출 불허 판정을 내릴 수고도 있고 하니까, 이게 1,000여 개 부품 또는 소재에 해당된다면 지금 세계의 부품 소재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품목수로 하면 한 400배나 많아지는 겁니다. 거의 전면적인 게 되지 않을까. 이럴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또 강공으로 나오느냐, 이게 참 골칫거리인데, 이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이트 리스트라는 특별 대우를 받는 나라 명단이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화이트 리스트의 반대말이 수출 규제입니다. 캐치올 규제라는 말을 써가지고, 캐치올 규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대량 파괴 병기에 이용될 만한 물품을 수출할 때,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는 아니더라도 통상병기로 전용될 만한 물건을 수출할 때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화이트 리스트에 오르면은 이런 심사나 규제 절차를 다 면제해 주는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진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중간에 심사하는 과정을 집어넣어 놨어요. 행정 조치로서. 이것은 법제화되어 있겠죠, 물론. 여기서 빠졌을 때 아주 통관이 지체되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금지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언론이나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은 공개적으로 청구권 협정을 어긴 한국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에게만 적용해 주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주었던 한국을 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궁금합니다. 지금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 백색 국가 명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오직 한국만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한국과 일본과 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아주 전통적으로 친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 다 화이트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만 특별 대우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특별 대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특별 대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구차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있는 나라 명단이 이렇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아르헨티나. 여기는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부품을 팔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또는 무기 제조에는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다 유럽의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누가 봐도 아주 믿을 수 있는 나라인데 예컨대 불가리아 과거에 공산권 국가였던 나라 중에 여기 포함된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리고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아르헨티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한국이 빠진다는 것은 한일 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한국에서 자꾸 일본을 적국으로 여론조사하면은 일본을 적국으로 본다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우리 집권 세력과 선동 언론의 태도도 보면은 일본을 적으로 보는 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특별 대우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도록 한국이 유도한 점이 없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든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